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3페이지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이 있죠? 네, 펴놓으시고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주축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 건축이요. 우리가 건축물 건축 그러면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죠.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럴 때 이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여기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자, 기본 이론도 했었는데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습니까? 증축 등 이렇게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자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이나 개축, 이전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이게 취득세 적이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또 어떤 수강생은 뭐 없어요 그랬더니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또 저는 그래서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제가 그랬더니 작년에 합격 그 후기에 보면 합격생분들이 인증샷 올렸는데 그 자기 책상에 포스트잇 붙여 있는 속에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었냐면 꾸준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강성규 교수 이렇게 제 어록을 거기다 딱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하는 수강생도 있었고 또 어떤 수강생분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뭐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야유 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제는 제가 어떤 곳에서 뭐 없어요 그랬더니 강성규라고 쓰고 꽃미남이라고 읽는다. 그건 했잖아요. 그건 어떤 주부 수강생이 아니 저 20대 어떤 여성 수강생이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또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봅니다. 근데 중개사는 잘할 것 같죠? 그런 분들은 자, 어떤 간에 건축 이렇게 써 있고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이요.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자동차 엔진 교체하거나 차체 변경하거나 캠핑카로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잖아요. 그때 그 간주 취득의 경우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런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그럴 때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땐 시가총액으로 하고 자, 어떻든 간에 증가한 가액인데 간주 취득이요. 자, 우리가 건축의 경우를 한번 좀 더 세분화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시 취득은 건축비,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근데 증축이나 이렇게 개수 같은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신축, 재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83페이지 양가로 1번 건축 개수와 차량 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에서 본문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가 뒤집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증축이요. 자,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밑줄입니다.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한다. 밑줄이요. 증가한 가액인데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총액으로 한다. 이건 그냥 읽어두시고 증가한 가액 밑줄이고요. 넘어갑니다. 84페이지 보시니까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이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우리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잖아요. 이런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하느냐? 그러면 역시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증가한 가액. 근데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는데 이 지목 변경 전의 시가총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총액 차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증가한 가액 4억 원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자, 근데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의 든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하느냐? 그 지목 변경의 든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는 지목 변경의 경우는 증가한가액인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든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든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지목 변경한다. 자, 밭에서 대로 그러면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자, 지목 변경 전의 시가 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 순액이 5억입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이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그래서 얼마가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요, A라는 법인이 만약에 지목 변경합니다. 밭이었는데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공장 용지로.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입니다. 이랬을 때요. 이랬을 때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이 든 비용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자, 이때 그렇죠? 든 비용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된다. 자, 그러면 이 든 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증가한가액 4억에서 든 비용 1억 2천 빼서 2억 8천 그런데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법은. 그래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목 변경이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114페이지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 개인의 경우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밑줄이죠.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한다 밑줄. 이때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밑줄이죠. 지목 변경 후의 시가 순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 즉 지목 변경 공사 착공 1년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뺀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법인인 경우 봅니다. 판결문 밑줄이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지목 변경의 든 비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구별한 대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 이게 어떤 건지 또 볼게요. 최근에도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는데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자,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끊어서 알아두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을 말해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이요. 시험에서는 요 숫자가 여기서는 지금 숫자가 이게 포인트인데요.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두 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도 100분의 80으로 바꿨고 재작년에도 또 그전에도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80%가 아니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때 취득가격은요. 시가 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 취득가격은 다음에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자, 이 얘기인데 어떤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건 참고적인 거고 여기서는 90%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요. 자, 어떤 그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보시면 자, 보세요. 살짝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요. 90% 넘게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국민주택 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여러분요. 그러면 요거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라면서요. 예. 근데 개인이 법인 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요.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요. 시공업체, 조그만 법인한테 맡기겠죠. 시공업체한테 그 법인의 법인 장부로 90% 넘게 입증이 된다. 취득가격이 그러면 제가 이제 근데 좀 자재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 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그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럴 때 자, 법인 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렇게 한다고요? 90%예요. 이걸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본문을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아까 제가 끊으라고 그랬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하나 취득한 경우로서 대시 끊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가액 100분의 얼마? 90. 여기에 별표시에서 100분의 90 요걸 기억합니다. 100분의 80으로 바꾸니까요.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취득가격은 시가 순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쫙 밑줄이고요. 자, 어떤 금액들을 합한 것으로 하느냐?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용 어쩌고 저쩌고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또 우리 교수님 요거는 빠져 있지만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빠져 있는 우리 교수에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이 채권 매각 자손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교수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뭐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100분의 90,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아가 버렸네요. 자, 봅니다. 우리가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어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우리가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50% 전체에서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주주를 합쳤을 때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고, 과점주라는 자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립 시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설립일 이후에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이런 것도 했었죠. 자, 그래서 봅니다. 등등 그런 걸 배웠는데 이때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사례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또 한번 보세요. 예전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사례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자,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소유의 자산을 한번 보니까 가액을 보니까 토지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억,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취득세 대상이 아닌 취득세 대상인 차량의 가격이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또 뭐 나오면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 뭐 제품이나 부동산 임차권, 취득세 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법인에서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자, 그리고 설립일 이후에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을 때, 이때 60% 됐을 때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요.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세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을 곱하는 건데, 자, 설립 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해요. 60%를.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 6억 원이요.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이 갑이라는 과점주주가 원시, 승계, 유상무상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6억 원만큼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그래서 이 6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세율 적용해서 세액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이런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주의할 것은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 요거 곱해서 과세 표준 구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 문제도 나중에도 또 문제 풀 때도 계속 연습할 거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84페이지 그래서요.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자, 그 계산식이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그 서술형으로 된 걸 보면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포인트는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곱한다는 거. 그래서 거기 계산식에 과세 표준 박스 안에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의 총가액 여기다가 곱한다는 거.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사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요. 양가로 5번 일괄 취득 이것도요 됐습니다. C값 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건데 됐고, 자, C값 순액 산정 방법은 작년에 C값 순액과 관련해서 독립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 낮고, 제가 알려드린 아까 그런 내용 정도 보시고 나중에 C값 순액과 관련해서 문제 풀면서 살짝 알려드리면 됩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제5절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나오면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하는 거지 해당 법인의 자산 총가액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지 이 법인 전체 총자산가액 아니다. 이걸 주의하면서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됐고요. 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볼 필요 없고요. 아이고 중요 지문 나와 핵심 꼭 중요 지문 나왔는데 답을 벌써 불러드렸네. 자, 여기 보세요. 핵심 꼭 중요 지문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X란 말이죠.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C값 순액 아닌데,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자,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추어 봐서 어떠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또는 6조에 따라서 개별적인 조사죠, 이거 조사에 따른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이 금액보다 사실상 취득 가격이 적으면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확인된 금액.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과 확인된 금액을 비교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크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근데 확인된 금액보다 작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알아두시고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아직 시험에 재작년에 신설됐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어떻게 나올지까지 알려줬는데 당연히 답을 맞춰야죠, 여러분들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자, 핵심 콕 우리가 이거 출제 예상 문제 오주선다로 보겠습니다. 자, 또 과세 표준을 복습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먼저요. 다음은 공인중개사 강성규 씨가 제가 공인중개사 자, 고객에게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가 그랬습니다. 1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등비용 입증되는 경우에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C값 순액 차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뭐로 합니까, 여러분? 자, 증가한 가액으로요? 이 C값 순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지. 이 C값 순액 차액이 증가한 가액이죠. 지목 변경 후의 C값 순액에서 전에 C값 순액을 뺀 가액. 이게 자, 증가한 가액이고. 자, 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등비용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고요? 예? 지목 변경에 등비용, 지목 변경에 등비용으로 하는 거지. 지목 변경에 등비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틀렸고요. 화해조서, 공정증서, 검인계약서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엑스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얘네들 화해, 인락조서, 공정증서 이런 것들 자 객관적인 서류가 아니죠?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니고 검인계약서 이거 옛날에 다 이중으로 가짜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증명되는 서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한다 틀렸어요. 얘네들은 시가 편익과 비교해서 시가 편익보다 높으면 그 가격으로 근데 시가 편익보다 신고 가격으로 하고 시가 편익보다 미달하면 시가 편익으로 합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3번 봅니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보라고 그랬어요. 유상승계수익일 때 국수공판법 부 그러면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죠. 시가평 관계없이. 근데 이거 지금 뭐 했어요? 무상으로 취득했잖아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무상 취득은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평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해석상 근데 판례에서는 실무에서는 시가평액으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무상 취득은 제외합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봅니다. 공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한 경락가액이 시가평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평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경매는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경락가액이 시가평액보다 적을 때도 무엇으로 한다 여러분들? 경락가액을 그 사실상 취득가액 경락가액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시가평액 아닙니다. 또 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하던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아닌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요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 자 그래서 아까 바꿨던 거하고 바꾸면 아까처럼 바꾸는 거고 요게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오, 시간편 나오네요. 민들레라는 유시화 시인의 자, 민들레 유시화. 민들레 풀씨처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의 강 건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플 때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슬픔은 왜 저만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슬프지 않은 것일까? 민들레 풀씨처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고 그렇게 세상 위를 떠다닐 수는 없을까? 민들레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슬프면 슬피 울고, 그래서 슬프면 때로 슬피 울라고. 그러면 민들레 풀씨처럼 가벼워진다고. 이런 시인데 슬프면 특히 여성 수강생분들 너무 그냥 억누르고 막 이러면 마음에 병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슬프면 울고, 그래서 툴툴 털고 민들레 풀씨처럼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들. 자, 봅니다. 취득세 세율인데 교재 86페이지 제5절 세율은 별표 3개 합니다. 작년에 안 나왔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취득세 세율이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30회 나오고 31회, 32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세율은 항상 여러분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되고 올해 과세 표준과 세율 역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율 별표시 하시고요. 자, 먼저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먼저요. 취득세 세율. 자,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돼 있고요.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돼 있는데 먼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 자,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 그 다음에 또 특례세율 이렇게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기본 이론 때 표준세율 배웠어요. 중과세율은 세율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세율이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렸었고요. 특례세율은 안 배웠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취득세 세율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한번 공부해 봅니다. 표준세율 암기 방법 스토리텔링으로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안 배웠던 내용들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일단 비례세율인데 취득세는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이고 이쪽이 세율입니다. 그러면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일정합니다. 비례세예요. 근데 비례세율인데 다만 여러분 보세요. 비례세율이긴 한데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4%인데 만약에 농지를 취득했다. 농지를 그러면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3%입니다. 자, 3%요. 그래서 3%인데 1억짜리 농지든 10억,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농지 3%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과세 대상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되기 때문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 원인 또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취득세 세율이요. 먼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이 아닌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세율은 알 필요 없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표준세율입니다. 자, 세율은 제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표준세율이요. 지자체장은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각 시도마다 이게 각 시도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가감 조정해가지고 일반적으로 4%다 그러면 어느 도는 최대 6%, 어느 도는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최저 2%뭐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각 시도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취득세는 조세 정책 목적상 실질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으로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두 번 바꿔서 나왔는데 뭘 바꿨겠어요? 이거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꿨겠죠? 높은 세율 정합니다. 동일한 자산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그러면 높은 세율 정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 취득세 세율, 부동산 취득시 세율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표준세율 암기 방법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교재 거기 86페이지 제5절 세율에서 표준세율 의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 부과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할 세율이나 지자체장의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데요. 87페이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요. 동그라미 1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따가 나오지만 거기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가감 조정하는 거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체크 살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정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한다. 낮은 세율 정한다. 바꿔서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밑줄이고 쫙.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원인에 따라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88페이지도 그렇고 계속 이어서 취득세요. 표준세율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서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다양한데 이 표준세율 암기 스토리텔링으로 기본 이론 때 암기 방법 알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필기는 기본 이론 때 설명 주셨었는데 필기는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어 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외워갖고 오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은 이제.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 강의하는데 분명히 기본 이론 할 때 외웠었는데요. 금방 또 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거 까먹었었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까먹어야 정상이지. 2달 지났는데 알았는데 까먹잖아요. 근데 다시 하면은 이제
첫 번보다 더 익숙하게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나고 또 시간이 또 지나면 까먹겠지만 나중에 이제 반복되다 보면 자유자재로 적용이 되고 또 이제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까먹는 거는 시간 쓸 거 없이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현재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예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납부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소에 따라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럴 때 예전에 취득세는요 중과세 대상이 아닌 한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옛날에 취득세는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옛날에는 등록세가 근데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했어요.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된 겁니다. 현재 취득세는 옛날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세무사들도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방송 나와서 얘기하기를 역시 여전히 세무사도 취등록세가 뭐 세율이 어쩌고 뭐 그러면서 취등록세라고 얘기하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취득세 이 통합된 표준세율은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 스토리로 외워요. 여기 외운 다음에 여기다 2% 플러스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 세율입니다. 왜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우냐면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등록세 세율로 외웁니다. 자, 스토리텔링으로 외웠었는데 갑이라는 한 젊은 애가 있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실부모하고 고생하면서 자라고 있었는데 고아처럼요.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어른은 옛날에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잘 살게 돼서 그걸 발판으로.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죠. 졸지에 충남 서산시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고 그랬죠. 실화를 바탕하는 픽션이다. 그랬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제 강의의 전체적인 수업을 쭉 따라서 들었어야 되는데 꼭 교수님 얘기해요? 나보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나는 부모님 다 아버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엄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내 얘기냐고 하는 분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 농지 상속받으러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 바라보면서 붉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 심었습니까? 무농사.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지었습니다. 동네 소문 짱났죠? 유식하다고. 그래서 유식이로 별명 생겼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면 유식이는 유식이씨.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대회에 참석하게 됐죠. 그때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에 가지고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유명한 시계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선물로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받고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표준세를 외우는데요.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영삼시계인데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다 뭐냐면 앞에 거는 취득 원인입니다.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영삼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또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일 단위로 특히 취득세는 천분일 단위로 표시돼요.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건데 우리 시험에서도 천분율 단위로 나오고요. 근데 공부할 때는 백분율로 외웁니다. 어떻든 간에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앞에 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일단 이 스토리를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별거 아니에요. 자,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스토리 이거 보면 일단 외웁니다.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입니다. 한 번만 더 어떻게 읽냐 시작.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먼저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인데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 즉 0.3%인데 이건 지금 등기비용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예요. 여기다가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하니까 2.3%. 우리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입니다. 취득세 세율. 근데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다? 상삼팔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가 됩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팔 2.8%입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또 무동이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잖아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동이 8. 자, 보세요.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역시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무동이 8.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이외 일반인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무동이 8.15 1.5%입니다. 근데 이건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 하니까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동산을 그러면 증여받아 취득하면 무동이 8.15 3.5%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쫙 났는데요.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유상승계 취득. 이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이런 것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시험에서는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또 시험에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식, 이식 자 농지를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1,000분의 10 즉 100분율로 하면 1%인데 거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입니다. 농지를 여러분이 유상 취득했다 3%고요. 자 매매, 교환 등으로 농지 이외,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유십, 20, 2%에다 2% 플러스해서 4%입니다. 등기비용은 2%고 그 다음에 등록세 세율이 옛날에 거기다 2% 플러스해서 이거 몇 프로? 4%입니다. 누가 여러분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럼 통상적으로는 4%입니다. 4%. 자, 그 다음에 원팔, 자 원시 취득인데요. 우리가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그 다음에 영삼 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죠. 03, 빵3, 03.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 합유물, 총유물 이런 것들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예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같이 가는데 0,3시계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자, 그래서 03, 빵3, 03.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입니다. 공유물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합유물, 총유물을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이 스토리를 외웁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 20, 원팔,
0.3씩.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낮은 거 골라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4%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동입 8%로 일반인이 증여받았을 때 3.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표준세율 중에서 최고 낮은 것은 상3하고 0.3이 제일 낮습니다. 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3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 스토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마음 급한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헷갈려서. 자, 이렇게 해야지 외워둬야지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셔가지고 틈틈이 외우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됐고 우리 교재 자 보기 전에 교재를 여기 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 3, 2.3. 농지 2회 상 3, 8, 2.8%. 그리고 교재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거기 양가로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 동그라미. 자,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요. 상, 3, 8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공유물을 취득할 때는 공유물 분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는 0.3씩이 2.3%고 공유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유물을 취득하는 거지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하는 거는 0.3씩이고요. 자, 증여로 인한 취득입니다. 증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무독립 8, 1호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일반인의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고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역시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 농지에 관해서 우리 교재 보조단에 농지 범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4개 지목이에요. 전답, 과수원, 목장, 농지 이렇게 4개 지목인데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죠. 3고 농지 범위요.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의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요.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2번이요.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과 섬이 자 목장 용지 동그라미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4개 지목이에요.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4개 지목이라는 거. 농지는 세율이 낮죠. 상산판. 그리고 증여는 하여튼 무독립 8.1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일반인이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1호요.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는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상속 외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인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교부받으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근데 이때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됩니다.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학교 법인,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을 말한다는 거.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비영리 사업자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원시 취득이 먼저 나왔는데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원 8, 2.8%요. 다만 거기요.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이요. 꼭 이거 있으면 어떤 수강생분이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 아닌가요? 예. 근데 왜 여기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나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돼지꼬리 땡냐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증축.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건축물 밑줄이었죠.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제 교재는 좀 있다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 얘기 교재에 나온 거니까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책을 넘기기 위해서. 금방 우리 교재에 나온 얘기는 좀 있다가 제가 이제 PPT로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건축물을 신축해요.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죠? 예. 근데 2.8%인데요. 근데 자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신축했을 때는 원시 취득이 원팔 2.8%인데 건축물을 증축합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으면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입니다. 그래서 아하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다는 거, 요 얘기고 이따가 제 PPT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게요.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거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다만 공유수면 매립간 촉에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세율을 깎아줘요. 감면해줘요. 그래가지고 1,000분의 8, 즉 0.8% 세율을 정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식의 2.3%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4번 쫙 밑줄이고 양가로 5번도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고 공유물 분할 쫙 밑줄이요.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이요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요거 어떤 건지 요거는 공시법에서 배우시고요. 하여튼 요것들 전부 다 공유물 분할 또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런 거 다 영삼식의 2.3%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유상승계 취득이 나오는데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이요. 여러분들이 그 유상승계 취득 제목 옆에다가 양가로 6번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써놓으세요. 다 세율 같은 거예요. 유상취득으로. 매매로 인한 취득과 교환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같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이거 써놓으시고 예를 써놓으시고 그래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자,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또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느냐? 60, 20이요. 농지면 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은 4%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따로 세율 적용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60, 20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요. 자, 봅니다. 세율인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에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무조건 다 1에서 3% 세율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 1가구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하나를 취득한다. 그럴 때 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1세대 2주택 취득하는 것까지는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유상거래나 취득 시 낮은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까지는 1%입니다. 근데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복잡해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해요. 그럼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딱 어떤 것만 알아두면 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7억 5천일 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다. 그러면 6억 초과 9억 원이 해당될 때 자, 7억 5천이니까 억 원을 빼면 7.5 곱하기 3분의 2. 자, 그리고 마이너스 3. 이거 하면은 2가 나오고 거기다 100분의 1, 2%.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딱 요거만 알아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7억 5천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2%예요. 자, 그래서 요걸 딱 기준으로 해서 취득 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인 거죠. 그잖아요. 7억 5천이 2%니까. 그 다음에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가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자, 7억 5천일 때 2%. 요거만 딱 알아둡니다. 6억 초과 9억 원이야 구간에서는 7억 5천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다 이렇게 계산하면 2%. 요거만 딱 알아둡니다. 그리고 9억 초과면 3%고요. 자, 그래서 1%부터 3%까지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 적용될 때
요거 조정대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렇게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재 우리 거기 봅니다. 양가로 6번 유십 20, 농지는 3%, 농지 이외 4%고, 동그라미 3번 주택, 유상취득 주택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이 주택의 세율이 무조건은 아니고 그 동그라미 3번 우리 교재 주택 옆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모든 주택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만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그 주택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조정상 지역 내는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만 이 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주택에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이거를. 자. 그리고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표를 봅니다. 취득 당시 가격 6억 원이면 1%, 6억 초과, 9억 초과는 복잡하니까 그 옆에다가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 써놓으시고요. 9억 초과면 3%입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뭐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아까 상속, 무상 취득에도 봤었지만 부동산이 공유물을 취득한다 그럴 때는 취득할 때 지분가액이 있겠고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에다가 이걸 과세표현해서 그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시 세율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6억 원이야 1%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이 이렇게 적용된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인데, 자,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는 이미 봤어요. 제가 자 봅니다. 동그라미 1, 2, 3, 즉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아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로, 또 유상 취득의 경우에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 그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각각 얘네들 상속으로 인한 세율, 무상 취득에 대한 세율,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에요. 공유물을 취득할 때 원래 취득할 때 그 갑과 을의 공유자가 2명인데 갑과 을 그러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세율 적용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또 봅니다. 요거 아까 봤었죠?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있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 정하니까 원팔 몇 프로? 2.8%.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하면 원래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면적 증가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축했을 때 세율과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2.8%. 이 얘기입니다. 아까 교재에서도 봤었고요. 자,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하셨어야 되고 아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봅니다. 우리 교재 어떤 얘기냐면 교재 지금 8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서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을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 이어지는 얘기 있죠? 단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88페이지 단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니은의 세율, 즉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힘들어진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토지를 먼저 취득하겠죠.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해요. 그럼 취득세 세율은 4% 유상취득세. 그리고 나서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면 원팔 2.8%입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자, 원래는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이 규정이 나오기 전에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잔머리를 써가지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토지를 먼저 사고 나중에 주택을 그 위에 지은 건데 이 순서를 바꿔요.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잔머리 써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주택을 먼저 신축이요. 그러면 주택 신축이니까 원팔 2.8%예요. 근데 나중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토지 취득은요. 토지를 나중에 취득한 것으로 하면 이 규정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주택의 부속 토지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 1%부터 3%까지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 부속 토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취득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공부하면 힘들어지는 거지 항상. 자,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소개해드렸고요, 교재. 그래서 잠깐만 우리 교재 거기 그래서 거기 88페이지 양가로 6번 유상승계수익에서 동그라미 3번 유상취득의 주택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다만 여기요.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식 좀 미속 포함해서요. 해당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의 세율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꾸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 세율을 정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취득 가격에 따른 세율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4번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PPT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미 본 건데 원시 취득은 원팔 2.8%고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공유물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또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 드립니다. 다 그래서 03빵3 03 2.3%라는 거 아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공유물 분할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냥 공유물을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써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영삼시계 2.3%지 종전 지분을 초과해서 분할이 되면은 그러면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일반 세율 정도예요. 이게 사실은. 자, 한번 보시고 영삼시계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외웠습니다. 이거 표준세율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무독립 8 1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은 유십 20이요. 자, 이거 유십 20.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원시 취득은 원팔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그다음에 요거 자, 건축,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또는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팔 2.8%.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축은 03빵3 0삼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영삼식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소개해드렸고, 그 교재 89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원시 취득 어떻게 외운다고요? 원팔 맞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 8에서 농지니까 상삼 2.3 맞죠?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상삼 8 2.8%.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 자, 매매 유십 20인데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몇 프로? 농지 아니면 몇 프로요? 4%. 농지 이외 토지는 유십 20 몇 프로입니까? 4%. 4%. 그래서 1,000분의 40이 돼야죠. 4번 틀렸습니다. 1,000분의 40이 되고. 5번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영삼시계들이죠. 그러니까 맞죠? 2.3% 영삼시계 1,000분의 23 즉 맞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넘어가니까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26회 때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감사와 아까 뭐 그 문제도 그렇고요. 저에 대해서 감사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문제 풀었다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외운 대로. 자,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상삼. 맞죠? 상삼8에서 농지니까 상삼 2.3. 합의물 종류를 분할로 인한 중 영삼시계죠? 2.3% 영삼. 원시 취득이요? 원8. 가로 안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자, 2.8%가 돼야 되는데 원시 취득. 근데 이 공유수면 매립간 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율 깎아주잖아요. 0.8%로. 그러다 보니까 제외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 취득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 무상 취득. 자, 상속은 상산 8인데 상속 외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잖아요. 비영리 사업자니까 무독립 8. 무독립 8, 원8, 영삼, 상삼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운 대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은 좀 암기가 안 돼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금방 돼요. 이제 저 스토리 외워두시면. 자, 그 다음에 세율 특례인데요. 이 세율 특례인데 일단 세율 특례를 좀 이따 보고요. 제가 이따 보고 여러분 세율 특례는 우리가 특례 세율은 사치성재산 등 이 중과세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보셔야 되는데 94페이지 중과세율 있잖아요.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볼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요. 근데 우리 교재에 쭉 넘기다 보면 100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100페이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 자, 요것이 나오는데 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는 2020년도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인이 다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 규정이 2020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신설이 됐는데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안 나왔는데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내기가 좀 곤란한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유상 취득의 경우하고 연결을 해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과 연결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잠시 쉬었다가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100페이지 내용을 먼저 보고 다시 사치성재산 등에 대한 중과세 그리고 세율 특례 이런 식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